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 음식물 보관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따뜻해지는 날씨에 식품을 적절하게 보관하지 않을 경우 곰팡이가 끼는 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곰팡이가 발생되면 위생상 찝찝해서 그냥 전체를 버리거나 곰팡이가 피어난 부분만 떼어내고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충분한 사람의 경우 곰팡이가 핀 음식을 한 번 섭취한다고 해도 건강상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 번 먹게 되어 탈이 나거나 심하면 암에 걸릴 수 있는데요. 이런 곰팡이는 떼어내고 먹었을 때 해가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곰팡이가 피었을 때 버려야 할 식품은 베이컨이나 햄 종류, 요거트, 무른 치즈, 딸기나 양배추 같은 무른 과일 및 채소, 빵, 버터, 견과류, 콩, 잼이나 젤리류입니다. 이런 식품은 수분 함량이 다소 높고 물렁물렁한 상태라 곰팡이가 피어있지 않은 표면 아래에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를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곰팡이 독소 배출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특히 잼에 피어난 곰팡이는 곰팡이 독소를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째로 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 식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곰팡이로는 빵이나 치즈류에 자주 피는 페니실륨, 누룩곰팡이인 아스페르길로스, 과일을 발생하는 보트리티스, 곡물에 나타나는 아플라톡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플라톡신은 발암성 독소인 비상보다 독성이 68배, 시아나칼륨보다 독성이 10배 강하며 아플라톡신 1mg이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암연구기구는 아플라톡신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곰팡이가 생성되면 당장 버려야 하는 식품과 곰팡이 부분만 떼어내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아플라톡신이 쉽게 생성되는 음식 첫 번째로는 견과류입니다. 쓴맛이 나는 변질된 견과류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땅콩이나 호두, 아몬드에서 나는 변질된 쓴맛은 곰팡이가 생기는 과정에서 생긴 아플라톡신 때문인데요. 곰팡이가 생긴 견과류를 먹을 경우 간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니 곰팡이가 생긴 견과류는 아깝다고 드시지 않고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나 콩 등 전분 함량이 높은 음식의 경우 온도가 높고 습기가 찬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아플라톡신 곰팡이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밥입니다. 쌀이 아닌 밥에서도 생성될 수 있는데요. 쉰 냄새가 나는 밥은 절대 먹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규모 생산 공장에서 생성된 기름이나 젖을 참기름입니다. 소규모 생산 공장의 착유기 시설은 단순해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유해물질에서 아플라톡신이 생성되고 그것을 가려내지 못해 그대로 먹을 수 있으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질이 나쁘거나 심지어 변질된 참깨 등으로 참기름을 만들 경우 아플라톡신이 생성되니 너무 저렴한 가격의 참기름은 사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곰팡이 식품은 바로 버려야 하는데 곰팡이 부분을 제거하고 먹어도 되는 식품은 대부분 단단하고 딱딱한 식품 종류입니다. 단단한 소시지류는 표면에 곰팡이가 피었다면 제거하고 먹어도 무방합니다. 딱딱한 치즈는 곰팡이가 핀 부분으로부터 깊이 넓이가 최소 2.5cm 정도 제거한 뒤 먹어야 합니다. 자를 때 칼이 곰팡이 부위에 닿지 않게 조심하고 곰팡이를 제거한 뒤에는 랩으로 감싸서 보관해야 합니다. 단단한 과일 채소도 똑같이 곰팡이가 난 부분은 썰어내고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처럼 단단하고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식품은 곰팡이가 안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낮으며 또한 수분 함량도 비교적 낮아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의 배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곰팡이 독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은 적정량만 구입해 유통기한 내 소비하도록 하며 제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러 번 나눠 먹는 제품의 경우 남은 음식을 밀폐 용기에 덜어 단단히 밀봉해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법에 따라 보관해야 합니다. 곰팡이가 피거나 의심스러운 식품은 섭취하지 않고 특히 땅콩 같은 견과류에 곰팡이가 피었거나 상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골라내고 섭취해야 합니다.
무와 찰떡 궁합 음식 5가지, 무와 상극 음식 2가지. 겨울에 무를 먹으면 의사를 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겨울 무는 건강에 좋습니다. 무의 디아스타제 성분은 소화를 촉진하고 리그닌이라는 식물성 섬유는 변비를 완화시켜주며 장내 노폐물을 청소해 혈액을 맑게 합니다. 음식도 궁합이 맞아야 보약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족한 영양소를 서로 보완해주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무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와 꿀입니다. 무와 꿀이 만나면 기관지에 좋은 식품이 탄생합니다. 한방에서도 무는 따뜻한 성질을 지녀 기관지와 폐를 건강하게 하는 식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기침, 가래, 인후통 등의 치료에 사용합니다. 꿀 역시 진정작용으로 기침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무즙에 꿀을 넣어 마시면 기침과 가래를 없애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 무와 돼지고기입니다. 김장 후 꼭 먹게 되는 돼지보쌈엔 어김없이 무생채와 함께 하는데요. 무의 풍부한 비타민C와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이 만나 면역력 증가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무와 문어입니다. 문어를 삶을 때 무를 넣어주면 디아스타제가 문어살을 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문어의 소화 흡수를 무가 도와주고 무와 데친 문어를 같이 싸먹으면 비린맛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무와 등푸른 생선입니다. 생선 조림을 할 때 빠지지 않는 재료가 바로 무인데요. 갈치, 고등어, 조기, 꽁치 등의 조림을 할 때 무를 냄비 바닥에 깔고 조림을 하면 생선이 냄비 바닥에 눌러붙지 않고 무에 있는 매운 성분인 이소시아네이트가 생선 비린내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무의 풍부한 비타민C와 소화 효소가 생선의 맛을 향상시켜줍니다. 다섯 번째, 무와 배추입니다. 비타민C와 칼륨 등 몸에 좋은 각종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배추도 무와 잘 어울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조합은 김치로 익숙하죠. 이 둘을 같이 먹으면 간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김치연구단의 연구 결과 무 추출물을 섭취한 쥐의 간암 발생률이 45%, 배추 추출물은 35%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무와 같이 먹으면 상극인 음식입니다. 첫 번째, 오이입니다. 오이는 무와 그리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무는 오이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 C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오이를 칼질하면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나오는데 이 효소가 비타민 C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채썬 오이를 무와 섞는 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무와 오이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때라면 아스코르비나제는 산에 약하기 때문에 오이를 식초에 버무리면 비타민 C 파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근입니다. 당근은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성분인 아스코르비나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무와 당근이 상극인 이유는 오이와 흡사합니다. 당근에 함유된 아스코르비나제가 무의 비타민 C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무채와 당근채를 섞는 것은 피하시기를 권합니다. 레시피상 이 둘을 조합해야 한다면 이때에도 식초를 버무려서 아스코르비나제 작용을 억제하는 게 좋겠죠.